8번이 밖에서 볼을 받은 뒤 윙어에게 볼을 내주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거나 혹은 상대를 끌고 들어가 윙어가 안으로 치고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포체티노의 후임으로 선임된 엔조 마레스카의 첼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과거 맨시티 과르디올라 사단 출신으로 지난 시즌 인상적인 경기력과 함께 레스터시티를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시켜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진 그의 감독 경력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프리시즌에는 결과가 중요하진 않지만 많은 실점과 함께 1승 2무 3패를 기록했고 경기력 역시 마냥 좋다고 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며 지난 시즌 레스터에서 보여줬던 짜임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프리시즌 동안 보여진 엔조 마레스카 첼시의 전술과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엔조 마레스카는 역시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바탕으로 엄격한 3-2-5 구조를 갖춘 뒤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볼을 점유하며 경기를 통제합니다. 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시되며 모든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올바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의 축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팀의 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합니다. 빌드업 시 한쪽 풀백이 6번 자리로 들어가며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투볼란치로 서고 반대쪽 풀백은 후방에 좁게 서며 3백을 형성합니다. 중원에는 기존 3명의 미드필더의 풀백까지 4명의 선수가 박스 형태로 배치되어 상대 2-3명의 미드필더에 대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전방에서는 윙어들이 높게 전진하여 넓게 폭을 벌리면서 3톱과 2명의 8번 선수가 상대 포백에 대해 5대4 수적 우위를 갖는 3박스3 내지는 3-2-5 대형을 형성합니다. 이 대형은 경기 중 잘 흐트러지지 않는 편이며 엄격한 구조 속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3자 패스를 적극 활용하여 프리맨을 찾아가며 상대 압박을 풀고 볼을 점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백에서 3백으로 구조를 변형시키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사이드에서의 역할과 상대 압박이 더 많은 중원에서 경기를 푸는 역할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마레스카는 프리시즌의 이 역할로 리스 제임스와 귀스토를 차례로 째려맸고 리스 제임스보다는 귀스토가 적합한 모습을 보였으며 리스 제임스는 3백을 형성하면서 후방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인터밀란전에서는 지난 시즌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후반기에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한 쿠쿠렐라가 돌아왔지만 쿠쿠렐라는 일단은 3백으로 활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라비아 혹은 카이세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며 공격 시 귀스토와 함께 투볼란치를 형성합니다. 특히 맨시티 유스 시절 마레스카의 지도를 받았던 라비아는 프리시즌 전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며 중원에서 귀스토와 함께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는 박스투박스 역할을 맡으며 수비 시에는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공격 시에는 8번 자리로 전진하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운쿤쿠와 함께 포켓 지역을 점유합니다. 레스터에서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마레스카 감독과 첼시로 함께 넘어온 듀스베리올 역시 미드필드 지역 중 한 자리로 나서며 공격 시 8번 자리를 점유합니다. 공격 시 레프트백 귀스토가 6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라비아와 투볼란치로 섭니다. 라이트백 리스 제임스는 후방에서 3백을 형성합니다. 엔조 페르난데스는 좌측 8번 자리로 전진하고 은쿤쿠는 우측 8번 자리를 점유, 윙어들은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3박스3 내지는 3-2-5 구조를 갖추는 마레스카의 첼시입니다. 이때 마레스카의 첼시는 공격 시 8번 자리의 선수들이 바깥으로 자주 빠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동선은 현재 많은 감독들이 활용하는 일반화된 동선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마레스카의 첼시는 이 동선을 팀의 주된 패턴 중 하나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며 스토퍼에게 볼이 넘어갈 때 상대 윙어가 압박한다면 8번 자리의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프리 상태로 볼을 받아 상대 압박을 풀 수 있고 이때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온다면 중원에 생긴 공간을 통해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거나 8번이 밖에서 볼을 받은 뒤 윙어에게 볼을 내주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거나 혹은 상대를 끌고 들어가 윙어가 안으로 치고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중원을 거쳐 반대로 전환하거나 중앙에서 압박을 풀고 사이드 폭을 벌린 윙어에게 오픈하면 윙어는 넓은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1대1을 시도합니다. 파머가 없던 프리시즌 마두에케가 준수한 활약을 보인 가운데 무드릭과 스털링은 계속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울버햄튼에서 페드로 네투를 영입한 이유입니다. 한편 사이드로 볼이 오픈될 때도 8번 자리에서 하프스페이스 공격이 중요한 패턴이 되며 이 자리에서 운쿤쿠가 특유의 스피드와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좌측 스토퍼가 볼을 받을 때 좌측 8번 자리에서 밖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자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열린 중앙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역시 좌측 스토퍼가 볼을 받을 때 좌측 8번에서 밖으로 빠지며 볼을 받자 이번에는 상대 풀백이 끌려 나오면서 프리가 된 윙어에게 볼을 연결합니다. 중원을 거쳐 반대로 전환 후 윙어의 1대1을 통해 상대 박스에서 찬스를 만듭니다. 사이드에서 윙어의 1대1 능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마레스카의 첼시입니다. 중원에서 사이드로 오픈하고
윙어가 1대1로 박스로 들어간 뒤 크로스, 반대 윙어가 발리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역시 사이드로 볼이 오픈될 때 윙어가 1대1 상황에 놓이고 이때 벌어진 간격으로 8번에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하프스페이스 공격 역시 마레스카 첼시의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한편 상대가 5백을 들고 나온 인터밀란전에서는 공격 시 비스토가 6번 자리가 아닌 우측 8번 자리로 들어가고 8번 자리에 듀스베리올은 10번 자리를 점유하면서 316 내지는 다이아몬드 343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역시 레스터시티에서도 활용했던 대형으로 상대 5명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6명의 공격수가 수적 우위를 점했으며 대형은 변했으나 팀의 전체적인 컨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8번 자리의 엔조와 비스토가 하프스페이스 공격과 밖으로 자주 빠지며 사이드 연계를 담당했고 후반전 파머가 들어와서는 비스토와 파머의 자리가 자주 바뀌며 파머가 8번 자리와 바깥 지역으로 오갔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라이트백 구스토가 6번 자리가 아닌 8번 자리로 들어갑니다. 레프트백 쿠쿠렐레는 3백을 형성하고 라비아가 그 앞에 원볼란치로 서며 박스2박스 엔조가 8번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 듀스베리올이 10번 자리, 윙어들이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316 내지는 다이아몬드 343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 동안 첼시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말하긴 어려우며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한 후방 빌드업입니다. 마레스카의 전술에서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때 골키퍼가 센터백 사이에 끼면서 뽀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 3자 패스 연계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레스터 때부터 엄격하게 갖춰진 3-2-5 구조를 바탕으로 3자 연계가 짜임새 있게 나타났으며 프리시즌에서도 이러한 연계를 위한 패턴 플레이가 계속해서 시도되었으나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산체스 골키퍼를 비롯해 수비 라인과 중원에서 모두 미스가 자주 발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시티전 후방에서의 패스미스 2번으로 전반 5분 만에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셀틱전에서 역시 3자 패스 미스로 실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높은 수비 라인과 뒷공간입니다. 마레스카의 첼시는 수비 시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압박이 성공하면 좋지만 수비 과정에서 압박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압박이 풀릴 때 라인을 무르며 내려서면서 팀원들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지만 압박이 풀렸음에도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쉽게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풀고 하프라인 근처까지 도달했음에도 라인을 무르지 않으면서 뒷공간을 노출하며 실점을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라인을 무르지 않으면서 뒷공간을 공략당하며 역시 실점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는 골 결정력 문제입니다. 공격 지역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음에도 찬스를 골로 연결짓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의 패턴과 3자 연계가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인터밀란전 압박 대응과 수비 라인의 높이가 굉장히 안정되었으며 잭슨, 파머의 복귀와 현재 오시맨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와 연결되어 있어 골 결정력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마레스카의 첼시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프리시즌과 시즌 초반 고전하는 모습은 꽤나 일반적인 현상이며 시즌을 치르며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색채를 입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격한 구조를 바탕으로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볼을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8번을 넓게 쓰고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를 공격하는 등 뚜렷한 전술적 정체성을 갖고 팀을 구축 중인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었습니다. 마레스카의 첼시는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암흑기를 끊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